여러분, 지금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87K, 이 부근이 무너지는 순간 이 구름대 하방을 돌파하면 본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평균 20일 가까이 소요되는 이 잔혹한 유동성 데드존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바닥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진입하시면 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꼼짝없이 묶여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청산맵을 보면 이 86K 부근에 약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0억이라는 거대 청산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이 폭탄이 터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단기 지지선은 한순간에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여기서 던지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현재 비트코인 ETF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이 마이너스 1.42억 달러, 한화 약 1,900억 규모의 자금 유출은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 투매를 유도하려는 이 세력의 움직임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체인 데이터상에는 고래들이 현물을 축적했던 2024년 이 8월 중반부터 이 9월 1일까지 약 20% 가까운 수익이 났던 이 상황과 93% 이상이 일치합니다. 결국 데이터는 이렇게 세력들의 수작지를 정확히 잡아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구름대 하단의 이 중요한 지지선과 이 POC 부근 매물대 87K 이 자리에서 계속 저항에 막힌다면 기술적 분석상 이 하락은 피할 수 없는 통계적 결말입니다. 반대로 기관의 매수세가 반영이 되어 이 핵심 저항선인 이 POC 이 자리를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그때는 이 91K를 향한 추세 전환의 확정 신호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술적 분석의 정밀 설계도와 함께 여러분이 즉시 실행해야 될 구체적인 대응 가격을 공개합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힘,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자 열심히 영상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하모닉 패턴 완성이 됐죠? 이 상승으로 왜 추세 전환을 알리는 패턴인데 저는 이 추세 확인을 한 뒤 바로 정확히 이 엔트리 포인트 85.4K에서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고 현재 1차 TP 포인트 87K 부근에서 익절 후에 시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만 간 게 아니라 이 텔레그램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행했으면서 이렇게 실시간 타점 같은 경우는 실시간 대응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 링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차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7K 부근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보신 것과 같이 이 1시간 봉에서 이 베어리시 이 하모닉 패턴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하모닉 패턴이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라는 이 수학적 비율을 이용해서 가격의 반등 시점과 그리고 이 목표가 TP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법이라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시장 주도 세력들의 매집하고 물량을 털어내는 이 반복적인 패턴을 수학적으로 포착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패턴이 완성된 이 D 지점에서 추세가 변환이 된다는 것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가격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POC, 이 매물대가 있었던 자리를 강한 음봉으로 지금 내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이런 걸 개미들이 혼자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 아니죠. 간단히 POC 설명드리면 이 매물대가 몰려있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위에 있을 때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캔들이 밑에 있을 때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 것이죠. 그 지지선을 지금 밟고 내려왔죠. 그리고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강하게 하향 돌파를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돌파했을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다시 끌어올렸는지 이렇게 기술적 지표가 헷갈릴 때는 무엇을 봐야 되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이죠. 최근 시장의 첫 번째 큰 변수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 금리 인하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점인데 경제 지표가 견고하게 발표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접 이 연준의 독립성을 위험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정치적 리스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은 비트코인 시장에 복잡한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연준이 이 압박에 굴복해서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면서
덕분에 비트코인은 강력한 호재가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연준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긴축을 고수할 경우에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며 이 비트코인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여기에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이 경기 지표들이 정반대로 주고 있는 건데 지표상으로는 매우 뜨거운 경제 상태입니다. 최근 발표된 이 3분기 GDP 성장률은 4.3%대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니까 얘기가 달라졌죠. 1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오히려 5개월 연속 하락한 모습을 보였고, 즉 전체 경제 성장률이라는 이 숫자, 실물 경제는 높게 나오는데 실제 지갑을 여는 이 소비자의 마음, 이 소비 심리는 경제 침체를 걱정하면서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극단적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2022년 하반기에도 높은 물가와 이 경기 침체가 뒤섞였던 적이 있는데, 당시 비트코인은 연준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이 횡보장을 거듭하면서 방향을 탐색했습니다. 지금의 안개 속 장세 역시 연준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현재 시장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 즉 물가 문제입니다. 물가가 생각보다 잘 잡히지 않고 있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가장 눈여겨보는 게 이 근원 PC 가격 지수잖아요. 3분기에 2.9%를 기록했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훌륭하게 웃돈 수치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은 높은데 물가까지 잡히지 않으니 시장에서는 금리가 예상보다 훨씬 오래 유지되는구나, 이런 근본적인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물가가 높으면 당연히 연준은 긴축의 정당화를 외칠 것이면서, 그렇게 되면 유동성이 축소가 되며 덩달아 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의 매력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근본적인 악재라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온체인 데이터죠. 아주 흥미로운 힘 겨루기가 포착되고 있는데, 마치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는 것처럼 긍정적인 신호와 부정적인 신호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신호부터 볼까요? 최근 거래소에서 무려 이 3,500비트 순유출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거래소라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빠져나와 개인의 안전한 금고, 개인 지갑으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이 당장 코인을 팔 생각이 있다면 거래소에 그대로 뒀겠죠. 하지만 이들은 장기적인 상승을 믿고 코인을 가둬두기로 한 겁니다. 이는 시장의 큰손들이나 중장기 투자자들이 현재 가격대에도 매도할 마음이 없다는, 즉 축척의 강력한 증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반대로 기관들의 움직임은 부정적인 신호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계속 순유출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창구죠. 여기서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지금 시장의 상황을 불안하게 보고 현금화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모으고 있는 반면에 거대 자본을 굴리고 있는 기관들은 단기적 위험을 피하고 대규모 매도 압력을 가하고 있는 셈이죠. 자, 온체인이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이 중장기적인 힘과 그리고 단기적인 기관의 매도 압력, 이 둘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줄다리기에서 기관들의 이 단기 매도세가 승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하락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근 상승장에 매수하신 분들은 미처 대처할 시간도 없이 손실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탈출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차트와 매크로 온체인 데이터는 매우 혼조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찌됐든 수익을 내야 하니 관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분석 좋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분석 조각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현재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 현재 가격이 포진되어 있으면서 매크로 환경은 고금리 공포라는 거대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온체인 데이터 역시 기관들의 단기 매도세를 확인해주고 있죠. 이 모든 신호를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약 하락 우세 국면이다, 이렇게 진입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저는 하락 시나리오가 실현될 확률이 60% 이상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중요한 핵심 가격은 바로 87K입니다. 이 87K가 왜 중요할까요? 앞서 강조드렸듯이 1시간봉 하모니 패턴의 D포인트와 4시간봉 매물대 집중 구간인 이 POC와
일목구름 상단인 이 스팬 저항까지 뚫고 힘차게 올라가려면 이 지지선 87K 여기를 무조건 사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일목상 양운 구름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구름대가 얇아진 모습 보이시죠? 이런 얇은 구름대에서 캔들의 방향성이 바뀌는 건 기본 개념이잖아요. 만약 캔들이 구름대 이 지지선을 활용해 이 POC 상단에 안착한다면 이때는 매수 포지션을 저는 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POC 부근을 현재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뚫지 못한다면 이때는 숏 포지션을 유지할 예정이며 정확한 타점은 실시간 대응방에서 말씀드리는데 왜 영상에서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영상을 찍는 시간과 영상 올라가는 시간이 4, 5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타점 드려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과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방향만 말씀드리고 중요한 지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간은 매우 무서운 구간입니다. 대응 못했을 때 입을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 이 87K 이 지지선이 허무하게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급락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위험 구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 POC 88K를 뚫고 캔들이 안착한다면 그럼 더할 나위 없겠죠. 이처럼 변동성이 극심한 구간에는 이 분단위의 실시간 대응이 곧 수익이자 실력입니다. 저희 스터드림에서는 이미 이 구간 진입가 목표가까지 실시간으로 준비 중이고 공유도 해드렸고 전략대로 준비하신 많은 분들이 의미 있는 수익을 내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실시간 대응방에서는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으면서 보시면 실시간 진입 타점 그리고 목표가 정확하게 핀포인트로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더리움 타점이 좋아서 이더리움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16% 수익 10% 수익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23일 총 수익입니다. 마이너스 한 번 없었고 총 96% 수익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22일 보겠습니다. 자 22일은 한 번 마이너스 이후 평균 수익률 100%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시면서 지금 구독자분들 934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저는 올해 안에 1000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100% 무료니까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이렇게 더보기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고정 댓글란에도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클릭했을 때 핸드폰 사용자분들은 문자 발송 화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숫자 1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0% 무료로 제 포지션 다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PC 사용자 분들이라면 링크를 클릭했을 때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실시간 관점 스터디 체크해 주시고 본인 전화번호 정확하게 입력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귀찮다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010-9517-0438로 문자 똑같이 숫자 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따뜻한 성탄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항상 수익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한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